충북에 있는 나무 농장인데요. 네. 스사리온이라는 지류병 이제 고사원에서 가면 한 50m 밖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 썩은 쌀 정도로. 네, 죽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7억으로 하시는 데는 수력. 그건 지사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없던 그쵸. 무슨 상이었던 거예요?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맛이 나왔습니다. 30년 이상 지으시는데 처음이라고. 2014년 나무 농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병해충 창궐. 병해충, 창궐. 특히 응애와 나바, 살인 같은 병들이 더욱더 창궐하고 열배된 것은 열대. 그리고 응애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 하나 있습니다. 월동을 한다. 예전에 어떤 감으로만 농사 짓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농약도 예전에 들던 농약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드는 그런 또 시대가 왔네요. 네, 병해충이 발생하는 형태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농이신 댓글 나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또 심각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박사님이 오시기에 올해 나무 농사 상황 어땠는지. 올해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온다수에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짧아져서 나무들이 생리적으로 수고만 자라서 도장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 희망 멀때같이 갔다 애초에. 병해충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병해충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다습하던 응애와 산이움이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곰팡이병이라 생각하시는 나무들을 많이 이제 고살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연이 높아져서 이제 농사 짓는데 좀 신업하기가 어렵죠. 충북에 있는 나무 농장인데요. 이게 이제 악엽송이라는 순송인데 이 년생이에요. 스사리온이라는 지류병 이제 고사원에서 고사를 했다. 고사를 하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고 가면 한 50m 밖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 썩은 쌀 정도로. 네, 죽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7억으로 하시는 데는 수력. 그건 지사는데 사실은 이 나무 자체로는 치료듯이 이 나무를 빼고 이 가장 치료 비싼 게 그 전에는 없던 그쵸. 무슨 상이었던 거예요?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맛이 나왔습니다. 30년 이상 지으시는데 처음이라고. 네, 이게 뭐죠 지금? 사천에 있는 농가분인데 네. 여기는 편백이라는 1년생에 있는 나무에 이제 담배 거셈이 나봐 이제 대량으로 발생. 일단 발생을 하면 대량으로 발생하고 신초나무에 하는 아주 좀 잔인한 녀석들이죠. 나무 신초를 가해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히 보사한 상태까지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올해 창궐을 한 건 창설했습니다. 제가 야방을 했을 때 두 번이면 됐을 거 그동안 7번 넘게 쳤을 때 겨우 잡았어요. 원래 두세 번 지나고 7번 쳐서 겨우 잡았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경우가 이분들도 또 처음이야. 내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더 어려워질지 쉽진 않을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기후입니다. 기후. 네, 우리나라 자체는 원래는 온대지방이었는데 사실인데 아열대가 붙이다 보니까 직접 스쿨인데 옛날엔 짧게 그만뒀는데 지금 스쿨이 길어졌어요. 원래는 일주 갔다가 일주는 좀 소강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소해서 비가 오다 보니까 너무 가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천에 이제 신초래 돼서 또 병해충도 창건했거든. 비가 가는 건 곧 해가 쌓여진다는 말. 가업성 타면 당연히 수보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 다른 대문제법들이 벌어질 거예요. 또한 유지수들 같은 경우는 또 당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가 좀 계속 또 오다 보니까 당도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 병신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조경수가 됐든 뭐 예술수가 됐든 선을 없을 겁니다. 나무 농사 자체가 어려질 것이다. 저렇게 봐야겠네요.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이렇게 손을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방할 수 있을지.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비가 올 날씨라는지는 예측을 해서 예방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약제를 언제 쳐야 될 시점과 어떤 약을 쳐야 될 것과 그에 대한 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방을 해야 돼. 근데 그 시기가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되게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 이제 싱글링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이제 빅데이터 돼 있는 이제 앱인데 나무 수정에 맞게끔 언제 병충이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공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빅데이터가 없으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다 힘들 수 있을 것. 감으로 농사 짓는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해냐. 네. 예방을 해야 되고 시기를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이다.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병해충 창고, 병해충 창고했다. 좀 창고다. 네. 특히 응애와 나방, 살인 같은 병들이 더욱더 창고다. 그래서 응애 같은 경우에는 알부터 이제 성충까지를 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 번은 한 15일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일도 앞당겨졌어.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이. 우리 병해충 중에서도 네. 응애가 사실 그 공공의 적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증가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2020년도 기준과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정도 증가. 10배. 응애가 10배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상태고 네. 내년은 더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애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다. 월동을 한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좀 약재에 대한 저항성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이 아까 아무다 있었어요. 그런 것도 때문에 저항성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푸사리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네. 처음 영상에 나왔던 푸사리움은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배 정도. 나방은 나방도 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배 이상. 올해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충은 나방아 응애의 해다. 그리고 균은 푸사리움의 해다. 이런 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좀 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방과 선제적 방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 당 동작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했을 때는 그냥 왔을 때 해도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예방이라면 바로 해야지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요? 주시는 분들한테? 병해충이 발생하는 형태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거 연구를 5년 동안 하신 자료. 네네요. 저희가 5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한 표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저희 연구 자료가 좋은 점만 들고 있으면 이제 연구 자료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또 다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농민들이 잘 들려서도 잘 할 수 있죠. 기농이신 테크놀로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좀 대표해 주시면 네네.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겁니다. 모두 있는 산업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이 제일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일단은 인구 감소, 시골 사람이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률도 되게 높고 2020년도에는 한 인건비가 8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만 원 불로 다 외국인 분들도 15만 이상 불러야 돼. 15만 이상 불러야 되고 조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안 오시는. 안 돼. 그래서 남은 의사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소모가 될 수도 있는. 네, 스마트로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가 있지는 근데 또 우리 또 보시는 분들은 다들 뭐 스마트팜 여건을 바로 갖추기에 좀 어려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생각에는 간수, 날씨 이렇게 센스는 이 정도만 갖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날씨 예측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이제 병해충도 관리할 수 있고 특히 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안 나고 충분히 예전에 인건비 사람을 써서 했던 일을 아무래도 좀 자동화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2014년 나무 농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네 번째 뭐죠? 원자재비 상승, 상토도 있고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다 성장하는 거죠. 특히 이제 비료랑 상토 같은 건 다 수입입니다. 원료 자체가요. 특히 상토는 피토스가 수입이 있다 보니까 또 유럽에 또 터졌죠. 하필 또 그 상토에 들어가는 피토스 자체가 리투아니아라는 이제 수입이 차지할 수 있어서 불안정하고요. 비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제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또 전쟁이 났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수급에 지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앞으로 좀 나무 농사 지으실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위기는 당장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선발적으로 접근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시장 자체도 다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살아나면 나무는 방심해야 된다. 지금은 식량 자원 쪽으로 지중해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먹고 살기 이전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제 높아져서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그 작물도 키울 수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결국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예방을 해서 선제적으로 뭐 방지가 됐든 아니면 시스템을 갖추든 네. 예전에 어떤 감으로만 농사 짓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농약도 예전에 들던 농약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드는 그런 또 시대가 왔네요. 네. 앞으로 나무 농사 지으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댓글 많이 해주세요.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자주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났습니다.